이준석이가 특검으로부터 피의자로 호출받았죠. 그런데 안철수도 특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을 우리 같이 함께 들어보시죠. 이준석의 경우하고 이 안철수의 경우하고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준석의 경우는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었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칠불사의 홍매화. 그런데 이준석이가 특검에 동의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이걸 몰랐겠습니까? 하여튼 몰란 것이 틀림없는 것 같고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어는 이준석은 반드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자기 발목에 스스로 자기가 족쇄를 채워버린데 진운을 쑤셔가지고 진운을 뽑아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안철수는 조금 기괴합니다. 조금 웃깁니다. 자, 개혁신당이 특검법에 찬성했을 때 안철수는 국민의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전방위적으로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 지금 안철수 이 옆에 보좌관이 들고 있죠. 이거 보면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누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련 특별검사 법률 2조 제3호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표결 방해 시도행위 및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관련하여 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우선 말씀드리는 점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엮어가지고 국민의힘을 진짜로 국민의힘 해체까지 노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래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 형성 과정 등에 대한 관련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안철수는 당시에 계엄에도 찬성했고 특검에도 찬성했고 탄핵에도 찬성했고 쥐가 쥐 발목을 또 찌르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다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안철수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안철수 완전히 열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기에 선 이유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정치 폭주에 단호히 맞서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오늘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주장처럼 우리 당을 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무분별한 정치 수사와 야당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과거 특검을 찬성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잔재를 털어내고 계엄 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특검은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도한데 과연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킬 사람, 무결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극단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입니까? 저 안철수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저 안철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엄에 물들지 않는 후보, 윤 어게인을 외치지 않는 후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난 뒤에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으로서 당원 곁을 지킬 수 있는 후보, 이러한 후보로서 결국 혁신 당대표가 되어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 폭주에 맞서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과 헌법, 보수의 재건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코미디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안철수의 별명이 간철수 아닙니까? 간제비. 그런데 간 찍어보는데 도사인데 그동안 간을 그렇게 많이 찍어보고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했던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간제비로서 간을 제대로 찍어보고 짠지 싱거운지 맞는 건지 이게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제비라도 좀 똑똑한 간제비는 간이 우리 입에 맞잖아요. 이게 간을 찍어보긴 한 것 같은데 간 찍어볼 때마다 전부 엉터리 같은 짓만 해가지고 결국은 특별검사한테 호출까지 당하는, 출석 요구까지 당하는 그런 위치로 전락을 하네요. 그러면서 당 대표는 또 출마해가지고 자기가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안철수 당 대표 이건 상상도 하기 어렵고, 뭐 저는 중립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중립을 지키는 의미에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장동혁이 상당히 잘생겼다, 장동혁이 상당히 똑똑하더라, 장동혁의 그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대통령 출마해도 되겠더라, 그런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중립을 지키겠는데 중립이 좀 편파적인 중립 아니냐라고 댓글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중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편파적 중립도 중립입니다. 어쨌든 간에 안철수가 오늘 또 배꼽을 터지게 만들어 버리는데, 안철수는 말입니다, 간을 찍어봐도 제대로 좀 찍어봤어야 되는데, 자, 안철수는 계엄에 반대했고 특검에 찬성해줬고 탄핵에도 찬성해줬는데 검찰이 특별검사가 안철수 콜 하니까 상당히 쪼그라든 느낌이 좀 들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쪼그라든 좀 쪼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안철수까지, 그런데 이게 조금 심각하긴 합니다. 안철수까지 호출하는 것을 보면은,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은 특검이 아예 맘먹고 국민의힘을 조지려고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가능하죠. 그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가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최대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입니다. 질질 끌려다니거나 그거 가지고 손바닥 비비거나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지도 죽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준석에 이어서 안철수까지 지금 특검이 마구잡이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는 모르겠는데 이준석은 반드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도 왜 그 찬성들을 해가지고 결국 저거 발목에 발등을 확 찍어버렸는데 이런 꼴을 당하는지, 보수 우파가 갈 길이 어디라는 것을 그것도 모르고 정치를 한다고 깝죽대면은 그게 정치입니까? 무식한 거지. 아니, 안철수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의사 자격증까지 가진 사람이고 또 의사로서
IT 분야에서도 성공했고, 그리고 이준석이도 뭐 상당히 지휘부로는 똑똑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내다보는 눈이 어둡습니까? 그쪽에 편들면 봐줄 것 같습니까? 안 봐줍니다. 아이고, 더분 여러분 배에 힘 빠지게 만드네. 하여튼 좀 웃깁니다. 한편으로는 또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마냥 그렇게 볼 일은 아니죠.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그리고 특검 세계가 보수를 전부 다 뒤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특검법 세계 이름이 최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때 이거 당시 6월 5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 반대 3 기권 한 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을 이탈했고, 자,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은 퇴장한 가운데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만든 특검법에 자기가 치어버린 거, 지발목에 족쇄를 지가 채워버리는 이런 특검법을 동의해주고 통과시켜줄 때 이걸 몰랐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 구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과 동지, 적과 우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가 그 정도의 식견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를 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개혁신당 대표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다.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 이걸 못 내다봤습니까? 이걸 못 내다보고 당을 차려가지고 어쨌든 이준석의 집 현관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압수 장소 봉인지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다가 저다 철석 붙여놨는지 모르겠네. 저게 이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아무도 출입하지 말라고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었습니다. 공천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준석이 지가 갖고 있어요.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선거구의 공천권을 받는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이준석이 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윤석열 대통령을 낀가 넣으라고 하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같이 엮여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지가 지 특검법을 지손으로 통과시켜 줬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준석 불쌍하게 여길 그런, 저 원수 같은 놈 불쌍하게 여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특검은 또 이준석이가 자꾸 이시하니까 이준석 헷갈립니다. 이준석이가 지난해 4월 10일 날 총선 전인 2월 29일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등과 함께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으면서 진짜 이거 배꼽 빠지는 일입니다. 이 홍매화 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도록, 어쨌든 그때 회동을 왜 했는지 그 경과도 살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구속영장에는 이준석이 참고인으로 보도한 데도 있던데, 그게 아니라 피의자로 딱 적시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준석이가 어떻게 걸리게 되느냐. 지금 이거는 당시 그 특검법 지손으로 통과시키고 지가 이렇게 곤욕스러운 입장에 섰는데,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코딱지 이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준석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국회는 신속히 동의해 줄 것이다. 이거 뭡니까? 이준석을 국회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죠. 그럼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체포영장이 집행됩니다. 구속영장도 집행되고. 어쨌든 여기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국회는 신속히 동의해 줄 것이다. 이게 과반수만 되면 동의가 돼버리니까 민주당 저것끼리 해도 충분히 동의시킬 수 있죠. 동의시키면 이준석은 그대로 구속입니다.
김영민은 자기 페이스북에 이준석 압수수색에 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반칙과 부정으로 성장한 정치는 빠르게 몰락할 거야.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민주당이 아무리 이준석이 미워도 뭐 코끼리 젓가락 이라면 진짜 미워지죠. 미워도 그래도 특검에 동의를 해주는데, 동의해준 당사자를 국회 동의안 체포동의안 오면 뭐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번개처럼 해치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법에 동의해준 이준석은 도대체 뭐냐? 머리가 돌아간다며. 하버드까지 나왔다며. 내용은 불분명해가지고 저도 아직도 헷갈리지만, 아니 그 정도 하버드 입학하러 간 건 맞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 머리가 되는 이 이준석이가 이걸 못 내다봤습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상태로도 쪽을 다 팔고 있는데 코딱지 박찬데도 넘어오자마자 바로 시속기 통과시켜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개혁신당 측에서는 고작 그 3명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한 명 날아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당대표가 구속돼버리면 이제 어쩔 거예요. 그러자 이준석이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시기가 참 공교롭다, 오해 살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가 특검법에 동의 안 해줬으면 오해 살릴 일도 없잖아. 이준석이는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당대표로 재선출된 지 하루 만에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전당대회가 끝나서 오늘 지도부가 새로운 운영 계획을 이야기하고 언론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행범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윤상현 의원 등등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할 텐데, 이거 작년 11월 달에 검찰에 출석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 또 확인할 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 또 개혁신당 측에서 더 난리가 나죠. 이게 이준석 사라지면 개혁신당의 상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개혁신당은 특히 이준석이 얼굴 하나로 지금까지 꾸려왔는데 이준석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 개혁신당이 얼굴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새 지도부 임기 시작 첫날에 무리하게 이루어진 특검의 압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 때문에 개혁신당 3기 지도부 첫 최고위원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 플레이,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야지놓을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 국민의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정치적 망신주기가 국민의힘한테 쏟아지고 있는데 왜 지가 나서서 개혁신당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사안들에 대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입법사법행정부 분립을 천명한 헌법정신을 행정부의 강제 수사력으로 겁박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당할 때는 마치 고소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던 이 개혁신당 여러 입들이 지금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입장에 처해버리니까 말이 싹 바뀌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자들이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면은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내다봐야지. 그걸 못 내다봤어요. 저 지금 특검이 사람 가립니까? 아예 보수 우파는 다 괴멸시키려고 드는데 지도 보수 우파라는 그런 레떼를 붙이고 이름표를 달고 장사를 하는 놈의 사람이 그걸 못 내다보고 그 피하 구분을 못하고 적과 동지를 구분 못하고 그래 까부러져치다가 이렇게 돼버려. 아이고야.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 과정, 그러나 공정한 수사 과정에는 협조하겠지만 과잉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강제 수사를 멈춰야만
특검 수사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임을 특검은 엄숙히 명심해야 된다. 아이고 왜 이래 배꼽이 빠져. 그러면 통과시키지를 말았어야지. 그 부분에 지가 다치잖아. 지가 통과시켜줘놓고 지가 다쳐가지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와 진짜 정치 지도자 꿈이 좀 있을 텐데 정치 지도자의 꿈을 가진 사람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그걸 못 내다보고 아이고야 지가 덫을 칠 때는 국민의힘만 걸려라 하고 덫을 쳐놨는데 지가 쳐놓은 덫에 지 발목이 지금 적극 잡혀버렸으니 이거 진짜 이거 웃겨가지고 말도 안 나옵니다. 정말 그렇지만 특검이 지금 보수파 전체를 괴멸시키고자 한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